일단 선호도가 높은 서울 수도권 우수 입지에 해제한다고 합니다. 지도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노원태릉 방면은 이미 풀려 있고 강서 방면은 공항이 있으며 종로 쪽은 산지입니다. 강동 그린벨트도 이미 해제되어 사업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곳은 지도를 보시더라도 강남 방면과 송파 미래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들은 이미 가격이 아주 천정부지로 높아짐으로써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가격으로 증명하고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서울세종고속도로, GTX, SRT 등 가장 교통편이 우수한 곳이 바로 이 강남 부근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땅과 좋은 정보를 드리는 꿀땅입니다. 인간의 욕구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서 나뉘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욕구들 중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주거 욕구가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좁은 국토 면적 대비 개발 가능한 면적이 좁기도 하고 6.25 전쟁 이후 가난하고 불안정한 시절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거에 대한 안정과 동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부를 이루는 것까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해결되는 것이 아파트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평평한 상태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규제를 걸어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잡지 못한 정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경제적인 다른 원인인 금리 상승으로 매수 세력이 떨어져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공급을 늘리는 88 부동산 관계장각회의 안건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즉,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할까요? 이미 서울에는 개발된 땅에 아파트들이 빽빽히 있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훼손된 그린벨트 지역 중에서 선정하여 향후 6년간 42만 7천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봤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브리핑에 앞서 전체 내용의 목차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재개발, 재건축 특례법이 변경됩니다. 사업단계 간소화 및 동의율 요건이 하향됐습니다. 두 번째,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선도지구 11월에 선정됩니다. 세 번째, 비아파트 공급 촉진을 한답니다. 매입 임대를 무제한으로 공급하고 단기 임대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공공택지 미분양 확약 보증 LH에서 매입해서 분양 전환형 임대 아파트로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 서울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8만 가구 공급을 통해서 아직은 지역은 선정하지 않았지만 아마 강남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공급 여건의 개선입니다. PF 보증 확대 및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면적 제한 완화입니다. 기존의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상향됐습니다. 일곱 번째, 이상거래 조사입니다. 각 차례별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에 올라온 자료를 통해 참고하시거나 아래에 제가 올려놓은 링크를 통해 참고하시면 되지만 토지를 투자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알면 됩니다. 바로 다섯 번째인 서울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앞서 말한 기존 빌라나 아파트를 재개발, 재건축하여 층수와 동수를 높여 세대수를 많이 확보하여 공급하는 방법과 빈 토지에 신규 택지를 조성하여 공공, 민간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은 이미 개발이 끝나 재개발과 재건축이 아니면 방법이 없을 정도로 빈 토지가 없었습니다. 규제도 매우 복잡했기 때문에 쉬운 사업이 아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만 풀린다면 새로운 건축 양식으로 더 깨끗한 환경에서 좋은 거주지가 생기는 것이지요. 서울에 있는 모든 인프라를 이용하기 좋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고 환경도 좋은 곳이 바로 그린벨트에 위치한 땅들이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잡혀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8만 가구를 공급하려면 그린벨트의 토지들이 필요하며 해제를 할 계획이며 과연 어디에 풀어야 입주가 잘 되어 성공적인 사업이 될까 모두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단 선호도가 높은 서울 수도권 우수 입지에 해제한다고 합니다. 지도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노원태릉 방면은 이미 풀려 있고 강서 방면은 공항이 있으며 종로 쪽은 산지입니다. 강동 그린벨트도 이미 해제되어 사업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곳은 지도를 보시더라도 강남 방면과 송파 미래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들은 이미 가격이 아주 천정부지로 높아짐으로써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가격으로 증명하고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서울세종고속도로, GTX, SRT 등
가장 교통편이 우수한 곳이 바로 이 강남 부근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올해는 5만 가구, 내년에 3만 가구, 합해서 8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택지 발표가 8월이었는데 11월로 미뤘기에 11월 발표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7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149제곱킬로미터 중 23제곱킬로미터를 제외한 125제곱킬로미터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시는 이번 지정은 구체적인 사업 규모나 사업 경계 미확정 상태에서 개발 이익을 기대한 투기 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주택 공급 대상지 확정 시 해제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구역 내 관리되지 못한 해설지 등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 활용될 방침입니다. 대상지에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혼 20년 전세자가 주택 등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고, 해제 지역은 정부에서 검토 중인 사항으로 올해 11월 중 대상지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18년 9월 3기 신도시 1차 발표 이후 왕수, 교산, 계양, 창릉, 대장, 광명시흥, 의왕분포, 진안, 한강2, 지제 역세권, 세교3까지 6년의 텀을 두고 발표해 왔습니다. 아마 이번 그린벨트 해제 이후 그린벨트 지역 내 택지 발표가 나면 이번 발표 지역까지 3기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3기 신도시는 값을 잡기 위해 이렇게 수많은 공급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론에서는 강남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오히려 그 지역만 땅값 상승, 집값 상승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세곡동 그린벨트 해제 후 개발되었을 당시에도 우려와는 다르게 땅값이 높게 치솟거나 하는 일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PF 규모도 30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확대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면적 제한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기존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완화되어 소형만 있었던 곳에 중형을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국민평수인 84 타입의 도생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기존 아파트보다 주차장 필수 면적을 줄여주는 대신에 빨리 짓게끔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국민평수인 84 타입의 가정에서 보유한 차량이 많은 것으로 예상하면 아마 나중에 주차난으로 스노우볼이 굴러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 세대를 위한 자연환경 보존과 공간 확보라는 개발 제한 구역 지정 취지와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소멸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 제한 구역 일부를 해제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의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는 흔들림 없는 서울시의 목표라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해 충분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88 부동산 대책 발표를 보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바로 인구입니다. 인구 절벽의 시대로 접어든 대한민국은 현재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출산율은 이미 0점대로 들어선 지 오래고, 요즘 결혼하는 90년대생들의 여론을 물어보면 출산할 여건이 어렵다 하고 결혼마저 너무 힘들다고 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거주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 시기에 누리던 모든 것, 회사, 친구, 모임, 가족 등 원래 그 동네에서 누리던 것을 결혼이라는 것 때문에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가장 첫 번째인 집부터 해결이 안 되니 결혼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세상을 살다 보니 아이를 낳을 여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공급을 늘리려는 대책을 내세웠고, 그 대책의 우선순위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먼저 가야 할 겁니다. 다행히 오세훈 시장의 의견도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이 법안으로 통과되고 실제 그 이익이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돌아가게 될지 지켜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모든 부동산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지만 그 수요와 공급은 인구가 뒷받침한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11월에 발표될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기다리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